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큐레이터로 멋진 음악 들고 나와주신 김할성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한철 씨 그 한국 가곡 중에 예. 그 선구자라는 노래 있잖아요. 오, 알죠? 네. 일송정 푸른 소른. 네. 늙어 갔어. 갔어도. 그런 노래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노래를 제가 아마 그 노래를 알고 있었나 봐요. 예, 불러달라고 하셨었고 제가 정말 꾀꼬리처럼 그 선구자라는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진짜 꾀꼬리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변성기 전이기도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곡이 네? 선구자? 아니 선구자는 아니지만 그 노래를 정말 그렇게 제가 꾀꼬리처럼 불렀는데 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이야기인지 물론 전혀 몰랐죠. 어휴, 네. 몰라야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아니, 나이라면. 어떤 얘기인지 모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하나도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일송정 푸른솔 뭐 늙어가고 한 줄기 해란강 천년 두고 흐르고 그게 정말 10살이나 됐을지 안 됐을지 그랬던 나이였는데 뭐 그걸 내용이 몰랐다는 것도 몰랐고 네. 하나도 그래도 이상한 게 없었거든요. 뭐 우리 어릴 때는 가사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국 팝송 부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랬던 맞아요. 거랑 비슷하죠. 뭐. 네네 맞아요. 그 나중에 그 선구자라는 가곡의 가사가 어떤 뜻인지 알게 됐을 때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내가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느낌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노래라는 것이 막 머리로 이해하고 멜로디도 개음을 이렇게 막 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렇게 부르고 듣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이미 그냥 부르는 것 자체로도 뭔가는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곡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선구자. 네. 근데 이 선구자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첫 곡은 이호준 씨가 작사하고 하지영 씨가 작곡한 친구여라는 작품인데요. 조용필 씨의 노래입니다. 이야, 드디어 가왕 조용필 씨 노래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쉽지는 않네요. 우리 노래 전시회에 전시되는 전시품으로 선정되는 것이. 네. 만약에 우리 노래 전시회가 만약 무슨 순위 프로그램이었다면 예. 5주 연속 조용필 씨의 명곡들만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 친구여 역시 선구자처럼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한테 불러드렸던 노래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김할성 큐레이터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 많이 나오네요. 예, 이 노래도 제가 불러드리면 엄마가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근데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아들 노래를 어쩜 이렇게 잘할까.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애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이런 반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부르고 나면 제 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넌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구나. 어이구.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아니 근데 좀 오늘 자기 자랑 심하시네요. 서두부터. 자기 자랑 진짜 뭐 이렇게 돼버렸지만 아니고요. 하여간 엄마가 아마 조용필의 친구여라는 이 노래를 좋아하셨었겠죠. 그렇겠죠. 예. 저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기억나는 건 제 이 선구자와는 다른 자세로 제가 불렀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노랫말 하나하나가 쏙쏙 제가 그렇게 어렸는데 정말 쏙쏙 들어왔던 것이죠. 예, 심지어 그런 뭐 슬픔도 기쁨도 뭐 어떤 옛 친구에 대한 그리운 감정까지 마치 느껴지는 것 같았었어요. 와, 뭐 어린 나이였는데도 조숙한 면이 있으셨나 봐요. 글쎄요, 그 어쨌든 옛날 추억 그 7살 때 친구들 막 떠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하려던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1절 중반에 나옵니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옛일 예.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부분이네요. 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이런 부분 있는데 그 잃어버린 그 정을 찾아서 내용은 친구야. 나는 그 정을 찾아서 꿈속에서라도 널 만나서 그 예정을 느낄 수 혹시 있을까? 눈을 한번 감아본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예정의 정인데 네. 저는 잃어버린 정차자라는 어떤 한 단어가 그냥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오, 잃어버린 정을 찾는다가 예. 아니라 네. 잃어버린 이미 정차자. 잃어버렸어요. 네. 정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 이름 같기도 해요. 네, 정씨에다가 옛날에는 또 자자로 네. 끝나는 사람 이름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잃어버린 정차자 씨 어디 가셨나요?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할성 씨가. 예,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옛날 그 선구자를 부를 때 일송정이니 해란강이니 말 달리던 선구자 하나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상하지도 않았었는데 잃어버린 정차자는 제가 부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게 좀 불편했었어요, 늘.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딱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노래의 가사 같은 건. 네. 근데 당신은 노래 가사를 조금 정확히라도 알려면 뭐 가요책 같은 거를 네. 뒤져보거나 그래야 됐으니까 초등학생이 그런 책 살 일도 또 없었겠고 네, 그렇죠.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아마 가요책이었었겠죠. 잃어버린 정 찾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지막 무슨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뭔가 허무했던 거죠. 아하. 저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모르는 정차자라는 어떤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어떻게 내가 쓱 알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작지만 나름 충격적인 그런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이후로 하여튼 노래를 듣거나 또는 만들 때 그럴 때 말의 리듬이나 음악의 리듬이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어린 시절 얘기가 좀 나와서 좀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네, 노래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정차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정 그리고 차 밑에 받침이 없는 그냥 차자 요건데 네. 우리가 예상했던 무언가보다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때 정차자 이렇게 감탄사로 우리 둘이서는 그렇게 앞으로 좀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준 작사, 하지영 작곡의 친구여. 이 노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정차자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님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님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매주 일요일 아침 청어의 드린 햇살 2부 코너죠. 우리 노래 전시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들어봤어요. 조용필의 친구여였습니다. 네. 이 조용필 씨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뭐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여러 중요한 음악적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얘기들을 포함해서 조용필의 음악 또 노래에 관한 개인적인 어떤 감회들을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윤명환 작사 작곡의 솔개라는 노래입니다. 오,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이태원 씨의 대표곡. 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태원 씨가 솔개라는 노래를 발표했었던 게 1982년이었는데 예. 그 해로부터 1년 뒤인 83년에 이 노래의 원작자였던 윤명환 씨가 자신의 데뷔 또 독집 앨범 속에 다시 담아서 직접 부른 그런 버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원작자가 보통은 먼저 불러서 발표했던 곡을 다른 가수가 한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뒤에 리메이크하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가수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노래를 그 노래의 원작자가 오히려 1년 뒤에 다시 불러서 음반에 발표했다. 야, 요거는 것도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긴 하겠죠. 네. 아마 어떤 특별한 사연 같은 게 그래도 있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어떤 자연스러운 일종의 풍조처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우리 지난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함께 들었었던 김민기의 아침 이슬 같은 경우도 네. 양희은 씨 데뷔 앨범을 통해서 그 노래가 먼저 발표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가 71년도였고 또 같은 해이긴 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김민기 1집에 원작자였던 김민기 씨가 직접 부른 아침 이슬이 또 실리게 되고. 예. 네. 그 당시 한국에 그 중에서도 특히 포크 음악계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원작자, 저작권자, 뭐 원곡, 리메이크, 또 곡을 뭐 팔고 사고 그런 개념들이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 네네. 그래서 그때 한철 씨께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는 이랬을 것이다. 네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이번에 판내는데 그건 내가 좀 부를게. 뭐 그런 식. 맞아요. 같은, 혹은 뭐 네. 작곡가가 야 이건 내가 곡을 썼는데 말이야. 이 너가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들어볼래? 불러볼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오빠 그 노래 너무 좋더라. 내가 부르면 안 돼. 맞아요. 그런 경우들. 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중음악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포크 계열의 뮤지션들 그런 사이에서는 그런 문화가 말 그대로 하나의 문화처럼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노래 솔개가 원작자에 의해 다시 녹음되고 또 불러지고 그랬던 것은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태원 씨가 70년대 초반에 어떤 데뷔하시고 쉐그린이라는 포크 듀오로서 아주 상당히 인상적인 음악들을 시작하셨는데 네.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지진 못하고 얼마 안 가서 팀도 해체되고 사실상 음악을 내려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낸 앨범이 몇 년 후에 낸 82년도 솔로 앨범이었는데요. 예. 솔개가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죠. 오. 네, 솔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명환 씨라는 젊은 싱어송라이터의 작사, 작곡 작품이었는데요. 네. 82년도에 이태원 씨에게도 이 솔개는 아주 의미 있었겠습니다. 네. 활동을 거의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노래가 사실상 빅히트 됐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렇게 해서 TV, 행사, 대학, 이런데 무대 여기저기에서 그 노래가 불려지고, 차트에도 올라가고, 맞아요. 1등도 하고, 네. 그러던 이미 그러고 있는데, 솔개의 노랫말이, 그러니까 음반 발매 사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당시 일종의 심의 기관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검열 기구였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윤리심의위원회죠. 진짜 옛날에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참 악명 높았던 그런 네.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불리고 있는 노래였던 솔개의 가사 중 일부를 문제 삼았던 거죠. 오. 그래서 이태원 씨는
멀쩡히 나온 음반이고 멀쩡히 활동하고 있었던 그 노래의 가사를 이후에 그 음반과 다르게 아마 그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불러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런 거를 만약 원작자가 보고 있다는 게 그죠. 원작자는 자신의 노래가 이거 아닌데 왜곡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 그렇죠. 느낌 당연히 받죠. 예,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3절의 원래 가사는 에드벌룬 같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 이게 원래 가사란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분홍빛 미래가 약속된 것처럼 다들 말하지만 아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분홍빛 꿈 같은 허영 속에서 네. 우리는 어쩌면 무의미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같다. 이런 뜻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원곡의 가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에드벌룬 같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로 바뀌어져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없는이 있는으로 네. 바뀌었네요. 딱 한 글자 바꿨는데 와, 노래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그렇죠. 그런 뭐 웃픈 일들이 아무리 비일비재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야 그땐 다 그랬어. 난 더 심했어야. 그건 아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윤명환 씨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자신의 앨범에 제대로 다시 이 노래의 원래 가사를 재확인시켜 주듯이 혹은 또 재선언하듯이 네. 본인이 직접 부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노래도 이태원 씨의 솔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컨트리풍의 발랄하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그냥 건전가요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예. 에드벌룬 같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이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밝은 분위기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윤명환 씨가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는 좀 달랐었던 것이죠. 예. 그 윤명환의 솔개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 종류의 무기력함과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런 무력함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나름의 몸짓들 이런 것들이 마치 60년대 밥 딜런을 연상하게 하는 기타 사운드와 또 보컬 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진한 우울함 그러면서도 묘한 생동감을 지닌 그런 노래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이태원 씨는 솔개, 고니, 타조, 도요새의 비밀 뭐 이런 노래들이 줄줄이 히트하면서 새 전문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솔개라는 노래도 무슨 새 이야기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씀하신 것을 되짚어 보면 단순히 새를 주제로 만든 노래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80년대 초반 한국 사회라면 뭐 겉으로야 뭔가 질서도 딱딱 잡혀가고 재밌는 것들도 막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고 막 그런 모양새이긴 했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야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지만 함부로 또 그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마음 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잘 없고 그렇죠. 또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또 쉽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윤명환이라는 한 젊은 포크 뮤지션이 자신의 그러한 복잡하고 절실한 어떤 심정을 담아서 만든 그저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따라 부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솔개라는 그 노래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노래에 담긴 작가의 철학 또 문학성 또 포크라는 음악 장르가 주는 그런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또 그대로 충분히 느껴지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윤명환 버전의 솔개. 듣고 싶어져요. 제가 노래 듣기 전에 그냥 느낌으로는 이런 팽팽한 얼굴 그런 피부보다는 적당히 주름져 있는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일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명환 작사 작곡의 솔개, 윤명환의 노래로 듣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소리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 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에그벨룬 같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속에서 나도 움직이려나 머리 들어 하늘을 보면 아련한 친구의 모습 수많은 농담과 한숨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수많은 농담과 한숨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 두 번째 곡 윤명환의 솔개 듣고 왔습니다. 수많은 농담과 한숨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요. 희망과 절망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윤명환 씨의 독집 앨범은 만약 한국의 포크 뮤직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허허. 예, 우리가 한대수, 조동진, 김민기, 또 양병집 씨도 그렇고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이태원 씨 이런 같은 1세대 포크 뮤지션들 포함해서 네. 또 김광석 씨를 중심으로 80년대를 나름 풍미했었던 그 포크면서도 오버그라운드에서 또 그 시절을 풍미했었던 그런 뮤지션들 있잖아요. 네. 그런 틈에서 참으로 독자적이고 또 고유한 또 아주 날카로운 포크 뮤직의 본성을 자신의 노래로 불렀었던 그런 싱어송라이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굉장히 일찍 떠나셨는데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 만약 살아계셨다면 한국 포크의 계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호호. 왔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시회의 마지막 곡도
한번 윤명환 씨의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윤명환 씨의 또 다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건 아주 짧은 소품 같은 노래인데요. 네. 아침이라는 아주 어여쁜 곡입니다. 네, 목로주점을 부른 가수 그 이현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데요. 일요일 편안한 아침에 어울리는 좋은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귀한 이야기, 정차자한 그런 이야기들과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윤명환의 아침 들으면서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의 시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왔나봐 나뭇가지에 물방울들이 반짝거리네 마당 가운데 빨간 꽃들이 어린애처럼 웃음을 짓네 오늘 아침에는 예쁜 옷을 입고 일찍 나서야지 그대 만나러 봄이 왔나봐 그대 얼굴이 맑은 햇살에 반짝거리네 파란 하늘이 하얀 구름이 그대와 함께 어울리겠네 오늘 아침에는 그대 손을 잡고 내 마음을